직교좌표계라 해서 영어로는 동력학 시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뒤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은 좌표계란 뜻이니까 알겠는데 카르테지안은 뭐냐? 그리고 카르테지안 C는 항상 대문자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안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철학자인가? 아마 맞을 거예요. 이름 이렇게 쓰나? 몰라. 어차피 죽은 사람이라 뭐 이름 똑바로 쓴다고 안 쓴다고 뭐라고 하진 않겠지.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제안한 좌표계인데 거기 앞에 대라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카르트 사람이다라는 거의 뜻을 가진 성이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그 빼고 그냥 카르트의 좌표계라고 해서 카르테지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게 우리가 아는 세 개의 좌표축이 서로 수직인 그 3차원 공간상의 직교좌표계인데 그 직교좌표계를 표현을 하려면은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냥 오른손으로 해가지고 엄지손가락이 X 첫 번째 축, 검지가 두 번째, 중지가 세 번째 좌표축을 가리키도록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삐딱해서 나 왼손 좌표계 쓸 건데 써도 되긴 하는데 남이랑 좀 충돌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많은 수식들이 벡터에서 많은 수식들이 오른손 좌표계 기준으로 써져 있기 때문에 왼손 쓰면은 안 돼요. 고생을 좀 해요.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직교좌표계에서 아까 얘기했던 지구고정좌표계 아니면은 항공에선 NED라고 한댔죠. 그 다음에 물체고정좌표계 아니면 이동좌표계에 대해서 위치를 어떻게 표현하냐 먼저 할게요. 위치, 아까 대문자 R로 표현한다고 했죠. 위치 벡터는 그 사이. 꼬리가 두 번 나오면은 그 사이고 꼬리가 한 번 나오면은 제타죠. IJ, K.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앞에서 했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 여기 속도가 있나? 따로 하진 않았네, 여기서. 속도는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위치 먼저 얘기할게요. 로로 표현한다고 했고 우리한테 친숙한 X, Y, Z 식으로 표현을 할 거죠. 얘는 대문자고 얘는 소문자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요거 했고 요거 방금 앞에서 했던 거고 이제 선박의 운동에 대해서 추가로 더 얘기를 할 건데 육자유도 운동, 선박의 육자유도 운동은 아마 동력학에서도 얘기했을 거고 개론에서도 했을 거고 그 이후에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면 해양 플랜트? 뭐 그런 데서도 했을 것 같아요. 배 기준으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좌표계겠어요? 배 기준이니까 물체고정 좌표계 아니면 이동 좌표계겠죠. 아까 우리가 좌표계 이렇게 썼죠. 이것도 좀 삐딱한 사람들은 직진은 X인데 좌현을 Y로 놓고 Z를 위로 놓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헷갈리지 않게 잘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박 내항, 조종에 대한 논문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오는 거는 나는 좌표계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정의를 먼저 하고 시작해요. 그거 정의 안 하고 쓰는 거는 좀 이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서. 육자유도 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하나는 병진, 하나는 회전.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병진 운동이라는 거는 영어로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선형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뒤로, 좌우로, 위아래로. 회전은 로테이션이죠.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거를 다루죠. 그래서 병진 운동은 영어로 먼저 쓸게요. 서지, 그 다음에 스웨이, 히브.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서지는 한국말로는 앞뒤로 움직이면서 전후 동요. 똑같아요. 얘는 좌우 동요. 히브는 뭐겠어요? 위아래니까 상하 동요라는 말로 하고요. 회전 운동은 롤, 피치, 요정. 회전 운동은 뭐라고 부르냐면 롤 운동 같은 거는 X축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지만은 우리가 동요하는 입장에서는 이 움직이는 입장에서는 좌우로 까딱까딱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롤을 횡동요라고 합니다. 회전 중심이 횡방향, Y방향이라 횡동요가 아니라 움직임 자체가 횡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 횡동요라고 불러요. 헷갈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럼 피치는 뭐겠어요? 앞뒤로 까딱까딱 하니까 종동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개 단어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축에 대해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움직임 자체를 표현했지. 근데 뭐 이미 쓰고 있으니 어쩔 수 없죠. 요는 심지어 갖다 쓸 말이 없으니까 선수동요라고 해요. Z축을 기준으로 흔들흔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Z축을 기준으로 배가 방향을 까딱까딱 하는 게 선수동요. 그래서 이렇게 총 6가지의 운동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병진 운동, 그러면 지금 다시 가서 얘는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배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배 중심에서 봤을 때 배가 움직이는 거를 배에 탄 사람이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지구 고정 좌표의 문제가 아니라 물체 고정 좌표의 문제가 되죠. 그래서 책에서 어떻게 정의를 했냐?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병진 운동의 벡터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속도죠. 그 다음에 각운동이 나오는데 회전 운동이에요. 오메가로 PQR이라고 써요. 매직 거의 다 썼네. 자, 물체 고정 좌표계, 이동 좌표계에서 속도와 회전은 이렇게 나타내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일관성은 있죠. 뭐 소문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물론 그거를 통틀어서 내놓는 벡터는 별 순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속도나 회전은 아까 우리 초반에 얘기했던 것 같이 물체 고정 좌표계가 운동과 힘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기 때문에 배의 속도는 배의 회전은 여기. 그러니까 배의 속도라는 게 멀리서 봤을 때 배의 속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에 타고 있으면서 배가 앞뒤로 흔들리는데 아니면 좌우로 흔들리는데 그런 거를 표현하는 속도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운동은 뭐가 되겠어요? 배 자체가 이렇게 기울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배 기울면서 회전하거나 그런 문제. 그런 것들 물체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 있냐?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 소문자 5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소문자 5의 움직임이 배의 궤적이 되겠죠. 멀리서 봤을 때 배가 움직인 그런 궤적 같은 거. 그거는 뭘로 표현을 하냐면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R0라고 해가지고 그냥 아래 첨자만 하나 붙여줬어요. 걔는 당연히 배 궤적 같은 거는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해줘야겠죠. 여기서 5라는 거는 이 배에 되어 있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 5예요. 근데 걔가 멀리서 보면은 배가 움직이는 걸 따라서 그 원점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지구 고정 좌표계 원점은 절대 안 움직여요. 움직인다 해도 우리가 다루지 못해요.
지구 자전하는 게 뭐 배 조종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멀리서 내가 봤을 때 내가 대문자 5라는 거를 머리에 올리고 여기가 지구 고정 좌표계의 원점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배에 멀리 있는 배의 원점, 소문자 5가 움직이는 그 벡터는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한다. 그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은 U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U가 배가 움직이는 속도라고 했잖아요. 병진 운동의 속도. 그러니까 배가 움직이는 속도면은 뭐가 되겠어요? 무게 중심이 움직이는 속도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했는데 걔랑 요거 지구 고정 좌표계랑 엮어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안 될 거 없죠.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는 물체 고정 좌표계의 원점 5가 움직이는 거를 이 벡터로 표현을 했으니까 그냥 단순히 시간에 대해서 배의 원점이 움직이는 변화량을 배의 속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랑 이거 같은 거 아닌가요? 우선은 같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상세하게 구하는 방법은 뒤에서 나와요. 왜냐하면 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회전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아마 동력학에서 그 회전 좌표계에 대한 속도 성분 구하는 거 기억나시는 분들은 단순히 이게 이거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라고 아마 기억날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게 하죠. 얘를 지금 여기에 대해 시간 미분하면은 좌표 단위 벡터가 대문자 i, 대문자 j, 대문자 k가 나오는데 그걸 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소문자 i, j, k로. 그러니까 그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뒤에서 얘기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힘을 해야 되겠다. 힘은 어떻게 표현을 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했냐면은 F. 근데 힘이랑 그 다음에 회전에 대한 그 운동을 발생시키는 물리량은 모멘트잖아요. 예, M이라고 쓰죠. 그럼 얘네 둘은 뭐에 대해서만 쓰면 되겠어요? 둘 중에 물체 고정 좌표계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위 벡터로 표현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K라고 씁니다. K, M, N 이렇게.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 설명을 하기를 왜 여기를 구태여 크 사이 에타 제타라고 썼냐, 대문자 XYZ 안 쓰고 힘에다가 XYZ를 쓰는 게 더 일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미 썼기 때문에 중복을 안 하게 하려고 여기는 크 사이 에타 제타로 따로 표현을 했다라고 책에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1.2를 했는데 여기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제 머릿속에 넣고, 좌표계잖아요.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이거 약속한 거를 확실히 머리에 넣고 그 다음엔 동력학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다시 쭉 복습을 하는 수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혹시 뭐 하다가 아니면은 수업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은 방에서 따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도록 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살짝 이제 이후에 얘기할 거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선박의 내항에 대해서는 파도 중에 운동은 육자유도가 다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파도 방향에 따라서. 파도가 앞에서 와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파도가 앞에서 오면은 내가 앞뒤로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종동요도 발생하고 상하동요도 발생해요. 파도가 옆에서 오면은 횡동요도 있고 좌우동요도 있고 상하동요도 있겠죠. 그래서 내항 문제에서는 육자유도 운동이 다 발생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선박 조종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에 대해서만 발생을 해요? 수면 상의 문제잖아요. 북쪽, 동쪽. 다운.
수면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배가 수면에 떠 있어요. 정수중에 떠 있어요. 카모터에. 근데 상하 운동 발생해요? 히브? 안 발생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도 뭐 별로 있다고 해도 뭐 영향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선박의 조종 문제는 아예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축들의 운동을 다 제거를 합니다. 지구 고정 좌표계에서 위아래 움직이는 거 중요해요? 조종에서? 전혀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수면 위에 떠 있는 배인데 지가 어떻게 위로 올라가? 비행기가 아니잖아요. 얘 없어요. 운동에서도 보면은 서지 스웨이 히브인데 히브 운동 없을 것 같아요. 회전 운동 보세요. 피치 롤 요거든요. 이거지. 피치 롤 요잖아요. 근데 피치 뭐 없겠죠. 파도가 안 치면은 롤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엔 없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롤 영향도 있는 것 같다 정도는 얘기를 해요. 아주 강하게는 아니지만 살짝 연관은 있고. 요는 당연히 중요하죠. 배가 가다가 방향을 트는 게 조종인데 그게 어떤 요 운동이잖아요. 배 입장에서 이 수직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요 운동이니까 얘는 중요해요. 예, 얘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얘는 피치잖아. 얘가 롤이고 맞죠? 롤은 요새 좀 다르고 피치는 에이 이거 뭐 별로. 아까 히브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전통적인 조종에서 다루는 거는 이거 3개 성분밖에 없었어요. 요즘에는 롤도 좀 다룹니다. 그래서 육자유도 대신에 조종에서는 그게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죠. 수상선은 3자유도 조종을 다룬다. 그게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자유도 서지, 스웨이, 그 다음에 플러스 롤 정도만 다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책 3장에서 2장까지는 하이드로스태틱이니까 아니고 3장에서 조종을 다룰 때는 이 책이 좀 오래된 책이라서 롤은 거의 안 다루고요. 이거 3개만 다룰 거예요. 3개에 대한 성분. 그러면 서지에 대한 힘은 어디 있어요? 얘가 있고 스웨이에 대한 힘 이거 있죠. 롤에 대한 요에 대한 모멘트 이거 있죠. 이거 3가지만 3장에서 주로 다루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 알면은 좌표계에 대한 얘기는 좌표계의 정의에 대한 얘기는 다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 구입하는 거